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언더스탠딩은 이제 언더스탠딩이 참 많이 컸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희가 토스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토스 어떡하지? 토스 어떡하지? 오늘의 주제는 토스 걱정인데요. 그렇죠. 사실 연예인 걱정만큼 애플 걱정만큼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게 토스 걱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보니까 이게 걱정할 만하더라. 그런 면도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만 네. 언더스탠딩이 걱정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우리나 잘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토스와 토스의 계열사들은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일단 안부 확인부터 좀 하고 그렇죠. 어떤 게 좀 걱정거리인지도 좀 들여다보고 돈은 좀 어떻게 잘 벌고 있는지 꽤 잘 성장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네. 생각해보면 이 예전에 토스가 처음 나올 때는 이야 그렇죠. 혁신이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우와 돈이 보내졌어 이건데 생각해보면 요즘은 웬만한 데는 다 되니까 그게 그리고 뭐 은행들 좀 바꾸겠다고 인터넷 은행 지정하면서 토스를 딱 찍어서 니네가 해 예. 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토스는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토스그룹 대해부라고나 대해부 할까요? 인수분해. 예, 그걸 오늘 해볼 겁니다. 분해를 하고 해부를 하려면 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칼잡이 한 명 모셨습니다. 동아시아 제일검 제일검 이재용 회계사님 잠시 네.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계사님 바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네, 올 봄부터는 좀 우리 착하게 네, 가능하면 피 안 보고 네, 그러려고 했는데 네, 오늘도 보니까 네. 좀 수술이 큽니다. 네, 좀 대수술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토스한테 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오프닝에 말씀하신 게 저 소름 끼치게 점이 있었어요. 토스가 이 스타트 업계에서는 연예인이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팬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예. 그동안에 보여줬던 혁신성이나 성장성 이런 게 대단했기 때문에 팬이 많은데 이제 보통 이제 스타에게 팬이 많으면 뭐가 많죠? 예. 안티가 많죠. 많죠. 네, 안티도 많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토스 얘기 한번 했는데, 야, 무슨 토스가 20조야. 그러니까 밸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근데 뭐 적자는 막 수천억 원씩 보고 있으니까, 네. 이거 이해 못 하겠다. 무슨 금융이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전통이 있고 신뢰 기반의 사업인데 그렇죠. 이게 뭐 앱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띡띡 하는데 그게 뭐 20조 안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밸류에 대해서 네, 예.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깔 때 까고 좋아할 때 조사하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알고 까자. 알고 보자. 알고 가자. 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전체적인 이제 계열사가 많거든요.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네. 토스 계열사 포함해서 좀 분해 한번 해보자. 라는 알겠습니다. 시간 가지고 오겠습니다. 토스. 네. 저희는 토스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희도 좋아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토스 화이팅. 화이팅. 네. 나 시작 좋고요. 자,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마취약 들어갑니다. 네, 일단은 한번 오프닝으로 주요 부문이 뭐뭐가 있는지만 이제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얘기할 거는 기본적으로 4개의 이제 부문입니다. 토스라고 하면은 토스 이름은 앱은 하나이긴 한데 그 안에 사업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토스 본사, 우리가 알고 있는 토스 본사라는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스 페이먼트 결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페이먼트 법인이 있고 여기는 이제 토스가 5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속기업입니다. 그리고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94% 그래서 이제 증권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증권 거래 대행을 하고 있는 중개를 하고 있는 토스 증권이 있고요. 예. 그리고 토스 뱅크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착오로 잘못 썼는데 은행 사업이죠. 은행 뱅크죠, 사업인데 뱅크. 예. 은행 사업인데 34%를 보유하고 있어서 토스의 이제 뭐 종속기업은 아닙니다. 지분법 투자 주식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약간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합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줄로 그냥 이 지분율만큼만 예를 들어 토스의 뭐 이익이 1,000억이다. 그러면 이제 토스뱅크의 이익이 1,000억이면 토스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340억만큼만 영업 외수익으로 잡힙니다. 매출은 안 건드리고 매출을 안 건드리고 순수익만 반영되기 때문에 예.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빠르게 일단 손익계산서 먼저 볼게요. 일단 연결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이제 매출액이 1조 1,880억입니다. 와. 전년도에는 한 7,800억 정도였고요. 참고로 요 매출에는 뱅크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은행은 아닌데 이제 여러 기사가 많이 나온 이유가 야 토스 적자 너무 심하다. 2,470억이나 된다. 전년도에는 이 정도였는데 원래 매출이 늘어나면 좀 적자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영업 외비용으로 1,600억이 잡히는 게 상당 부분 토스 뱅크의 적자 때문이고요. 그래서 당기 순손실이 한 3,700억 정도 나옵니다. 예. 많이 까먹죠. 많이 까먹네요. 저게 매출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쪼개자고 말씀드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토스 본사의 매출액은 이제 중개 사업이에요. 예. 카드 수수료, 카드 중개해주고, 뭐 대출 중개해주고. 금융상품 팔아주고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 받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메인이고요. 그리고 페이먼트는 말 그대로 결제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 그리고 증권은 주식 사주고 주식 수수료 수수료? 받는 거. 예. 다 그쪽이 이제 주로 메인 수익이라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수수료가 같아요. 1조군요. 네. 야, 수수료 돈을 많이 버네요. 작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까먹는 게 더 많으니까 많이 버네요는 좀 이게 아리송하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토스가 위기 아니냐 이 정도면은 뭐 금방 뭐 문 닫거나 그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추가 장표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네. 참고로 토스 같은 경우는 다른 여느 성공적인 스타트업이랑 비슷하게 투자 유치로 많이 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시장 규모가 되게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해왔는데 21년에 재무활동으로 유입되는 금액이 5,800억. 이 중에 상당 부분인 5천억은 투자 유치, 유상증자라는 게 이제 투자 유치고 예. 기타 뭐 차입금 들어서 5,800억, 22년에는 투자 유치 5,280억에 뭐 차입금 감안해서 7,800억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탁탁 해나가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본사의 적자도 감내할 뿐더러 이제 계열사들한테 이제 자금을 또 쥐어주는 거죠. 증권, 뭐 은행, 뭐 페이먼트 이런 계열사들의 이제 자금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토스 보시면 될 것 본사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22년 말 보유 현금도 한 5천억 정도,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감안하면 한 9천억 정도 되니까 네. 당장 뭐 토스가 뭐 이대로 뭐 투자 유치를 더 못하면은 23년에 문 닫거나 뭐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라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현금이 좋을 것 같아요. 8천억이면 이자만 해도 1년에 한 3,400억이 들어오겠네요. 근데 차입금이 더 많아서요. 아하. 네. 비용이 더 나갑니다. 차이가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토스가 이제 내년에도 23년에도 그럼 투자 유치가 또 가능할까? 이 사이즈만 만약 계속된다 그러면은 이대로는 좀 거시기하고 좀 투자 유치를 한번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의구심 많이 들잖아요. 올해 분위기가. 네,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를 보냐면요, 재무 상태표를 넣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열어서 뭘 보냐면 이제 토스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 부채 항목이 있는데 부채 항목 중에 예수금이라고 써 있는 친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게 뭔데요? 예수금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게 회계적으로 고객이 돈을 맡겨놨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미리 받아놨다. 고객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아놨다. 토스 뭐 머니 충전한 뭐 이런 그렇죠. 거요. 충전금?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를 쓴다. 그럼 우리 카카오톡 열면 이제 그쵸. 끝단에 뭐 5,000원, 10,000원씩은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예수금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수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일종의 이 앱을 쓰고 있는 고객이 늘어난다는 말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랑 단기랑 비교해서 고객이 맡겨놓은 돈이 늘어나고 있네. 물론 늘어난 속도도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늘어나고 있네. 그리고 밑에 금융업 부채라고 써 있는 예수 부채는 증권사거든요. 증권사 예수 부채가 많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네. 그렇다는 말은 유저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고, 유저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은 내년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 회사는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채는 증권사가 받은 고객 예탁금입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안에 얼마나 쟁여놨느냐가 이제 금융업을 재무제표를 보실 땐 예수금, 예수부채 이렇게 예수라고 써 있는 친구를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네, 예수 오늘 재무 좀 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러면 이 회사가 일단 외관상으로 보면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성장은 좋은데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고 현금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왔다고는 하는데 지금 워낙 주식시장도 그렇고 투자 시장이 벤처 투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과연 이 회사가
과연 23년에 턴어라운드를 할까? 아니면 24년에 뭐 상장을 할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예. 토스를 쓰는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뭐 한 1,4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체로 보면은 뭐 잘 안 보이니까 오늘은 네 가지 본사 그리고 페이먼트, 증권, 뱅크 은행. 네 개를 봐서 과연 네 개 중에 걸림돌은 뭐가 될까? 내지는 네 개가 다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 예. 우리 그룹 전체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토스 그룹을 하나하나 좀 열어보죠. 네, 일단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일단 본사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본사를 따보겠습니다. 네, 일단 원 단위로 써서 숫자 커 보이긴 하는데 1,700억, 2,200억, 3,300억 매출액 수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올라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게 금융상품 소개 중개료 뭐 이런 대략 그런 거라고 보면 네. 카드, 뭐 보험, 뭐 은행,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중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일종의 광고랑 비슷하죠. 유저를 많이 모아서 여기서 이제 뭐 받으시면은 이제 수수료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는 지금 적자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본사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200억, 370억, 940억. 와, 갑자기 훅 뛰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뛰었을까를 볼 때는 이제 주요 비용들을 좀 펼쳐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 옆에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지급 수수료가 몇 %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인건비와 지급 수수료가 많이 늘었네요. 그쵸. 딱 보니까. 그렇죠. 딱 보니까 많이 컸고요. 일단은 이제 토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4번, 5번이긴 합니다. 지급 수수료랑 광고 선전비.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고객이 우리 토스를 자주 접속하는 이유가 보통 뭘까요? 편해서 송금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자산 조회하고 신용 등급 조회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내가 이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접속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접속을 하고 나면 이제 토스 입장에서는 비용들이 나갈 겁니다. 자산 조회하면 은행에 뭐 내야 되고 시스템 사용료 내야 되고 뭐 아니면 뭐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어떤 카드에 좀 더 줘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기타 그러니까 뭔가 고객한테 뭔가를 퍼줘야 돼요. 그리고 토스가 포인트 엄청 많이 주는 거 아세요? 사실 모르겠어요. 잘 안 받아보셨죠? 하루에 걸음걸이만 해도 뭐 한 몇백 원, 뭐 몇십 원 주고요. 그래요? 모르고 옆에 친구랑 같이 토스 앱 키면은 10원, 20원씩 받고요. 아니면 그냥 오늘 행운 복권입니다 누르면 10원, 20원 또 받고요. 생일이라 그러면 또 몇십 원 주고요. 그게 다 지급 수수료에 들어가는 맨날 줘요. 그러니까 광고 선접이 내지는 지급 수수료 둘 중에 하나로 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사업을. 네, 열심히 뭐 하루에 토스만 여러 번 켜도 몇백억 원은 그냥 건질 수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는 언더스탠딩은 매일매일 그냥 알아서 찾아오시는데 네. 그냥 맨날 자꾸 뭐라고만 하고 단백질러 좀 사세요 이런 소리만 하고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떡합니까? 그렇죠. 반성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전에 고객한테 먼저 뭔가를 주면 고객이 나한테 뭔가를 줄 거야.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많이 줘서 많이 방문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어쨌든 사니까 대출 필요하시고 카드 필요하시고 보험 필요하시잖아요. 네. 저희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포인트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습관을 만들고 있군요. 네, 습관. 여기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장표에서 고객한테 퍼주는 비용이 4번, 5번 이 지급 수수료랑 광고 선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급 수수료와 요 두 개가 고객이 열심히 와서 우리 안에서 놀고 내가 포인트 주고 보상해서 하는 친구들이 요 두 개다라고 보시면 1,800억. 비율 자체는 이제 지급 수수료는 늘지만 광고 선전비가 늘어서 대략 뭐 71, 72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회사는 그래 내가 버는 거에 70% 정도는 내가 고객한테 퍼줘야겠다. 저게 말이죠. 네. 결국은 앱 아닙니까? 토스가 결국 앱이잖아요. 그렇죠. 앱으로 하는 사업이죠. 앱은 이 사업이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보려면 MAU라고 해서 네. 많이 들어가야 뭐 되니까. DAU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씩 도대체 몇 명이나 들어오냐. 그렇죠. 근데 그걸 측정하고 이제 그게 죽고 있으면 죽고 있는 거고 그게 크고 있으면 크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네. 쿠팡도 맨날 여친이랑 놀러 가서 라면 끓여 먹은 썰 궁금해서 보려고 그러면 쿠팡 홈페이지 들어갔다 와야 되고 네. 그렇죠. 저것도 네. 걷기 갔다 오고 나서 쌓였나 그거 보려면 네. 토스 들어갔다 와야 되고 그렇죠. 그게 무슨 만보기 앱도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들락날락하는 고객들 더해서 네.
MAU 늘어났어요, DAU 성장하고 있어요 하면 그거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되긴 하죠. 왜냐면 자꾸 이제 후킹을 해요. 돈으로 사람을 자꾸. 그렇죠. 네. 저거는 심지어 본인이 돈 줘가면서 오라는 거예요. 10원, 20원 자꾸 주면서 이제 비판적인 안티의 이야기, 안티를 대변하자면 안티분들은 야, 쟤네 토스 돈으로 MAU 사는 거 아니야? 저거 다 돈으로 만들어진 MAU로 야 투자 유치해가지고 그거 되겠어? 라고 할 거고 아마 그 내부적으로 한 이야기 하는 거는 저희 MAU는 원래 높습니다. 뭐 예전 재작년에도 1,000만 명이었고요. 지금도 1,000만 명 넘어요. 저희는 이미 MAU를 논할 레벨은 아니고 그 MAU가 한 달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수익 활동에 유의미한 활동을 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아마 분석을 했을 거예요. 들어온 사람이 그냥 10원만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한 10,000명 들어오면 그중에 한 100명 카드 발급한다더라. 그거를 아마 투자 유치할 때 강력하게 아마 어필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오게 하면 와서 그것만 먹고 가지지는 않으시더라. 그렇죠. 열민 중에 몇 명은 뭘 하더라. 결국 10원, 20원 주는 게 우리한테 돌아온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얘기해 보면 네. 그럼 어쨌든 이제 토스 입장에서는 그래 나 70원 이게 70% 내가 고객한테 퍼주는 거 인정. 이제 그 정도로 일단 가는데 문제는 적자가 늘어난단 말이죠. 늘어나는 이유 보니까 결국은 이 얘를 그냥 그래 4, 5번은 그렇다 치고 나면 1번이 남습니다. 인건비가 28%, 30%, 37% 늘어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지금 임직원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463명, 621명, 849명이고요. 사실상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지금 2,000명 넘는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제 기사에서 이제 비판받는 포인트, 안티들의 또 이제 포인트는 요겁니다. 이 사업 보고서 보시면 급여가 나오는데요. 1억 6,400이 나와요. 평균 급여가. 네? 1억 6,400이요? 그래서 화들짝 놀랄까봐 그래서 친절하게 밑에 이제 토스에선 주석도 달아드립니다. 이 스톡 옵션 고려한 겁니다. 스톡 옵션은 저희 뭐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뭐 그거 빼면은 1억 2,900입니다. 그거 빼도 1억 2,900이라고요? 네, 깜짝 놀라시는데, 네, 갑자기 토스에 이직할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줘요. 많이 주는 게 보통 이제 금융권 입사자 내지는 개발자가 많아서 그렇긴 해요. 근데 금융권도 이제 금융그룹들 보면은 1억 뭐 1,000, 2,000 정도는 하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넘어오는 경력자들. 한 1년쯤 전에 토스의 면접을 본 경력 사원이 저의 지인이라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토스가 면접을 아주 길게 타이트하게 본다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논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길래 네. 야 당신들이야 논의가 다 끝났으니까 연락을 주던 마든 하지만 나도 당신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연봉을 얼마나 줄 거냐 그렇게 물었더니 네. 토스 쪽에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단 한 번도 우리가 제시한 연봉이 불만이라 안 오신 분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어떻게든 알아서 합격이나 하세요 네. 라고 하더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네.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업계 상상을 하는 얘기는 1.5배. 1.5배. 그 대신 근로시간도 1.5배. 그렇죠. 내지는 그 이상.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토스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약간 이제 설비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는 어차피 설비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죠. 미리 때려 박아서 막 이렇게 굴리면은 결국은 설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면은 인건비 대비 효율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비 투자 먼저 때려 박아 놓고 물론 요거 이제 점차 지금은 3,000억이지만 4,000억, 5,000억 할 때는 효율 좋아질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비용은 조금씩 늘고 있긴 하군요. 좀 해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해픈 느낌은 좀 있어요. 인건비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이. 그러니까 돈을 크게 생각 안 한다. 뭐 해픈 건 좋은데 네. 다만 그게 널리 퍼지지만 않았으면 전 좋겠다. 네. 저희한테 좀 퍼지면 안 되나요? 아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많이 준다, 많이 준다. 조용히 자기들끼리 주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억 2,900이라고 막 심장이 뛰잖아. 저런 걸 왜 공시하고 그럽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본사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본사다 보니까 각각의 부문에 기여하는 바들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 늘어나고 뭐 급여 늘어나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결국은 이렇게 막 잘 돼야 결국 다 각각의 부문도 잘 되니까 본사는 그냥 맛보기로 일단 봤다고 치고 일단 페이먼츠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토스 페이먼트. 네, 페이먼트. 이건 뭐 하는 회사예요? 토스 페이먼트는? PG사라고 하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PG. 예, 보통 이제 인터넷 쇼핑하실 때 뭐 카드사 늘어난 팝업창이 딱 뜨죠. 아, 결제할 그렇죠. 때쯤 되면 결제 버튼 누르면 뭔가 팝업창이 뭐 뜨면서 팝업창 뜨면서 이거는 뭐 카드로 할래, 뭐 할래. LG 뭐. U 플러스에서 제공한 삼성결제로 뭐 할래. 데이콤에서 제공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하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쇼핑몰들이 각각의 카드사랑 이제 계약하기 쉽지 않으니까 PG사랑만 계약하면은 모든 이제 카드사랑 직접 결제한 것처럼 처리를 해주는 결제 대행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일단 재무제표 간단히 보시면 매출액 자체는 참고로 이 회사를 2020년에 인수합니다. 2020년에 인수했고 본격 이제 LG U 플러스의 이제 PG 사업부를 별도로 잘라서 이제 인수를 인수한 해왔어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인수할 때도 그 당시에 탑 2다, 탑 3다, 뭐 1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PG 사업부에서 잘 나가던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근데 인수 이후에도 매출액이 꽤 빠르게 늘어납니다. 야. 5,500억, 7,300억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적자도 아까 뭐 토스 쪽에서 봤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헤비하진 않아요. 매출액 대비. 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뭐 매출액 대비 한 뭐 5%? 이런 거 보니까 뭐 괜찮나 싶기도 한데 조금 더 이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예. 이제 경쟁사랑 같이 펼쳐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뽑아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그러니까 원래 기존 전통적인 경쟁사 PG 3사라고 한다면 KG 인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LG U 플러스가 전통적인 PG 3사라고 많이 불렸는데요. 네. 지금 이 두 회사를 보시면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비스무리합니다. 그래 대충 그래 매출 한 10% 꾸준히 그냥 성장하자. 왜냐하면 뭐 인터넷 결제의 어떤 침투율,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자꾸 크니까 같이 크자. 그런 걸 일단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도 그냥 대략 그래 한 5%에서 한 10% 사이. 그 정도 이제 영업이익 가져가자. 그리고 비중 보면 지급 수수료를 많이 주고요. 인건비를 거의 조금 씁니다. 야. 즉 사람은 되게 효율적으로 그 대신에 이제 이 지급 수수료는 보통 카드 수수료예요. 내가 고객한테 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서 카드 수수료나 기타 여러 가지 금융 수수료를 내고 그 중에 한 5% 남기자. 네. 그게 일반적인 PG사의 구성입니다. 아, 카드 결제를 내가 대신 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뭐 카드사가 직접 안 하고 나한테만 돈 주세요. 그러면 내가 대신 해드리고 카드사에 수수료 내고 다 해드릴게. 예. 그래서 뭐 포인트도 고객한테 좀 주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간편 결제 회사라고 하죠. 네. 뭐 PG사랑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좀 특이한 거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이 KG나 NHN보다는 성장률이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우리도 뭐 네이버페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이버페이, 그렇죠. 카카오페이 네. 뭐 휴대폰으로 많이 하면 다 그걸로 그렇죠. 쓰니까. 휴대폰으로 많이 이제 간편 결제 한 방에 이제 클릭하고 인증 없이 가려고 하니까 많이 가고요. 그 대신에 요 회사들의 특징은 지급 수수료가 KG나 NHN보다는 낮습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이 덜 네. 준다. 즉 좀 많이 남겨요. 그러네요. 네, 많이 남기는 이유는 저도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KG나 NHN은 거의 카드 결제가 거의 대부분인데 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그 적립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금이 좀 쌓여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까 예수금으로 예. 여러분들도 카카오페이 열어보시면 예수금으로 이제 쌓여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많은 결제. 바로바로 카드 결제하지 말고 네. 네이버페이나 이런 거 쌓아놓은 돈으로 결제하면 네.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대비 좀 남는 거죠. 지급 수수료가 그러네요. 네, 남는 거고 그 남는 거를 네이버는 어떻게 쓰냐면 광고 선전비로 씁니다. 광고를 많이 때린다는 게 아니라 쌓아주는 거죠. 포인트 포인트로, 엄청 줘요. 포인트 주는 네, 거. 포인트 엄청 줘요. 네이버에 충전해서 쓰시면 뭐 네. 5% 적립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항상 타사 대비 항상 우월한 포인트를 많이 주거든요. 1년에 4천억을 씁니다. 엄청나게 쓰죠. 물론 포인트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남는다. 그래 뭐 현금 결제하고 하면은 좀 절반 정도 남는데 그 중에 30% 이상은 고객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거죠. 야, 그래도 네. 한 그래도 600억, 남아요. 600억 정도 이익 나요. 네, 그래도 남아. 그만큼 이 간편 결제 사업이라는 게 괜찮은 사업이다. 만약에 어느 정도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더 남는다. 그러니까 남는 어느 정도 좀 덜 줘도 되겠다 싶으면 요걸 좀 줄이겠죠. 요걸 좀 줄이면 이 영업이익이 뭐 10% 15%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이제 좀 덜 줍니다. 좀 많이 덜 줘요. 좀 많이 덜 주고요. 그 대신에 인건비에 많이 씁니다. 훨씬 많이 쓰네요. 아주 훨씬 참고로 카카오페이랑 네이버 파이낸셜의 이제 매출액 차이가 한 2배 이상 나는데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임직원이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아, 네이버가 카카오가 2배가 많습니다. 임직원이. 이것저것 사람 사업이 2배 많아서. 많고 거래액은 별로 반도 안 되고. 네. 보통 이제 카카오페이는 근데 뭐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단순한 결제 사업자가 아닙니다.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하죠. 네네. 뭐 해요? 카카오페이가? 뭐 대출 중개도 하고. 뭐 들어가 보면 많이 합니다. 대출 중개 같은 거. 네, 대출 중 아까 토스가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카카오페이가 다 합니다. 그 네이버도 하는데. 네이버도 하죠. 근데 아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 파이낸셜 외에 별도의 조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인건비가 적게 나가는 거 보면은. 아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그 안에 뭐 카드 중개, 대출 중개, 뭐 중개, 신용 뭐 이런 각가지 사업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별 좀 포인트를 잘 안 줘요. 카카오페이 포인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잘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몇 퍼센트 적립 이런 그렇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유의 뭐 알까기라고 있어요. 막 알 막 이렇게 까가지고 막 1원씩 주고 막 이런 거 있는데요. 그 증권 아닌가요? 그거? 알을 많이 까야 돼요. 뭐 이런 식 나오던데. 네, 이런 식 나와요. 열심히 이제 긁고 나면은 이런 식 나와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카카오페이는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이제 22년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이러나 저러나 이제 그래도 아직은 주가는 아직 갈 길은 여긴 상장사잖아요. 예. 주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군요. 일단 볼 수 있어요. 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보고 나서 네. 토스페이먼트를 이제 다시 보는 거죠. 오케이. 토스페이먼트는 기본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요 네 경쟁사보다는 압도적이다.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 여긴 10%, 여긴 20%, 나는 30% 라고 하는데 성장을 하고 있다. 네, 성장은 한다. 근데 성장은 하는데 나는 지급 수수료를 92% 낸다. 그리고 뭐 그래서 영업이익이 5%다. 마이너스 5%다. 즉 이게 뭐로 주는지 지급 수수료를 뭘 저렇게 많이 줄 일이 있을까요? 일단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이제 토스페이 결제하고 난 포인트 되게 많이 주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아직 초반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다 보니까 토스로 결제하면 쌓아주는 거? 네, 토스 포인트도 많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스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이제 B2B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공격적으로 이제 가맹점을 모집을 해야 거기서 따박따박 들어온 결제 금액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남의 거래처 뺏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써야죠. 싸게 팔아야죠. 싸게 팔아. 싸게 그러니까 팔아야지. 얘를 싸게 팔면은 지급 수수료 비중이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이제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줄여주진 않을 거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를 줄여서 얘가 비율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포인트를 많이 줘서 그게 뭐 지급 수수료를 묻어 나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퍼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게 고객이 됐든 거래처가 됐든 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래 일단은 잘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말씀드린 결제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땅 따먹기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결제 금액은 정해져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거 말고도 뭐 삼성페이도 있고 뭐 각가지 페이들 뭐 많죠. 5만 가지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결제 사업 자체가 경쟁이 되게 심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큰 땅을 먹고 가는 게 내가 어떤 그 협상력이 생기죠. 네. 카드사와의 협상력, 가맹점과의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땅 따먹기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달려보자. 그리고 이 정도 적자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 아닌가? 라고 보고 있는 걸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과연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처럼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출액을 만들면서 이익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간 금수저잖아요.
금수저죠. 예, 왜냐면 카카오는 가만히 있어도 카카오에서 이제 꽂아주는 이제 거래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카카오 뭐 선물하기만 해도 얼마야 꽂아주는 게 있으니까 네이버도 있고 그렇고. 네이버도 뭐 네이버 스마트 쇼핑에서 스토어. 꽂아주는 게 있으니까 약간 이제 금수저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토스는 내게 없거든요. 금수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껏해야 이제 요즘 붙인 게 막 휴대폰 알뜰폰 사업 막 내지는 뭐 이게 뭐 타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결국 나도 이제 내 안정적인 결제 금액을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흑수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막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나 싸게 해줄게, 싸게. 포인트 많이 줄게. 많이 써줘. 다만 그게 만약에 포인트를 덜 줘도 싸게 해주지 않아도 이 정도의 매출액을 만들 수 있을지는 약간 이제 아직은 가설 단계다.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이거 뭐 잘 되겠어? 좀 걱정스럽네 라는 그런 톤으로 말씀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부러워서. 그렇죠. 괜히 그냥 흠집 내보고 싶어서 30% 성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왜냐면 몇 천억 원대 기업이 원래는 뭐 케이지나 사이버 결제랑 케이지랑 비슷 카카오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재작년까지만 더 작은 회사였는데 그렇죠. 그게 갑자기 막 1,000억, 2,000억씩 점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그렇군요. 일단 페이까지 봤고요. 네. 빠르게 좀 나온 증권이랑 또 은행도 할 얘기 많으니까 예. 좀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증권 사실은 4개 부문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2022년에 빛나는 회사가 증권입니다. 왜 빛나냐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21년에 매출액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이유는 사업을 21년에 시작해서 그래요. 21년 중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야 뭐 수수료가 있을 만한 것도 없고 가입자가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 거는 22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때 21년에는 ETF도 없었어요. 뭐 개별 주식밖에 없고 해외 주식도 나중에 붙고 ETF도 나중에 붙고 이래가지고 거래할 것도 없었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22년에 좀 많이 붙기 시작했고요. 일단은 이 증권사의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실 때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수료와 판관비.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증권 거래하면 수수료 수익 가져오지 않습니까? 수수료 가면서 각종 이제 금융 관련 수수료 비용 자기 거 내고 예, 수수료 수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뺀 순수수료 수익이 얼마냐? 그게 이제 그 회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2년에 590억에 190억이면 400억이잖아요. 400억 정도를 순수수료로 남겨요. 근데 판관비는 전년도 826억에서 764억으로 줄이죠.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지금 이 회사가 22년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는데 요 규모 그대로 만약에 23년에 쭉 내달림이고 만약에 판관비가 여기서 안 늘어나면 흑자 전환은 23년에 가능하겠다가 그림이 나오죠. 그러네요. 예,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거는 첫 번째는 비용이 왜 줄었지? 원래 토스는 비용이 늘리면서 가는 비즈니스인데. 판관비가 네. 고정비 판관비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정비니까 예. 판관비가 도대체 왜 줄었지?를 보려면 다음 장표에 판매와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되게 재밌는 게 이 회사가 21년에 광고 선전비를 388억을 씁니다. 토스증권. 네. 저기서 많이 줄였군요. 다들 무료 주식 하나씩 안 받으셨어요? 그게 그때 그거였습니까? 그거였구나. 그거죠. 예, 무료 주식 처음에 오픈하면서 이 가입자를 끌기 위해서 야 나는 뭐 네이버 와서 난 한 점 받았어. 뭐 나는 뭐 5,000원 받았어. 약간 이게 갸가 갸입니다. 그거 한 이벤트. 예, 갸가 388억. 어떻게 보면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가 이제 22년에는 그거 많이 줄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45억으로 줄였고 뭐 인건비야 뭐 계속 이제 사업 규모를 늘리면서 채용을 늘렸을 테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늘었는데 광고 선전비를 이제 확 줄이다 보니까 고정비 줄었네. 요 사이즈로 이제 쭉 가면은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림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토스 증권이 지금 보시면 23년 1월에 국내 미국 주식 거래 점유율이 19.2%래요. 그래요? 저렇게 높다고요? 토스 많이 증권이? 합니다. 와. 그러니까 미국 주식 살 거면 그러니까 보통 키움증권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감안하면 사실은 엄청난 사이즈죠. 이야. 아무래도 이제 MZ 세대들이 미국 주식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뭐 1년 전엔 3.4%였는데 1년 만에 3.4%에서 19.2%가 이야. 된 게 사실은 되게 신기하죠. 그러네요. 네. 미국 주식의 점유율이 꽤 높아지고 있다. 저거는 판관비 안 쓰면서도 저렇게 늘 수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런칭한 게 아마 이때쯤에 런칭했을 거예요. 이 직전에 런칭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들이 쓰다 보니까 편해요. 토스증권 저도 토스증권 UI가 다른 되게 증권도 좋다고. 쓰지만 토스증권도 같이 쓰거든요. 아 그래요? 네, 편해요.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고 이제 토스증권이 잘했던 게 그거. 자꾸 알려줘, 알림을 자꾸 줘.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자다가 새벽 2시에 막 알람 떠서 보면은 5% 떨어졌어요. 고객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나한테 막 뭔가를 심어줘. 막 실적 공시를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막 찌르니까 아하.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바로 그 앱 안에 커뮤니티도 있어요. 커뮤니티에 보면 이제 막 그 인플루언서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에 주식 뭐 1,000만 원 이상 들고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 딱지 하나 붙여주거든요. 인플루언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 이게 뭐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거기서 보다 보면 그래 거기서 또 믿음을 갖고 또 다시 투자하고 그게 그 안에서 이제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죠. 뭐 생태 같은 게 잘 그렇죠. 갖춰놨나 보네요. 그렇죠. 그 안에 커뮤니티도 있고 거래도 되게 편하게 돼 있고 거래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주식 모으기도 막 하거든요. 주식 모으기가 뭐냐면 이제 52주 동안 주식 그냥 일정하게 모으시면 저희가 한 주 무료로 드릴게요. 야, 52주 동안 주식을 조금씩 사서 먹으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예를 들어서 뭐 주식 10만 원씩 모으시면 제가 26주에 10만 원 드리고요. 52주에 10만 원 더 드릴게요. 그게 수수료가 또 짭짤하거든요. 왜냐면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짭짤합니다. 그래서 편하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습니다. 토스증권. 그래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버튼을 안 눌렀는데도 어느새 사져 있다. 그 정도로 편하다고. 근데 마음만 먹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처음에는 호가도 안 보여준다고 막 뭐라 했어요. 이제 유저들이 야 호가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현재가로 사기 이 버튼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현재가로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뭐 좀 아십니까? 대충 뭐 500원 1,000원은 그냥 대충 맞춰드리면 되지. 차트 그 봐서 뭐해요 그거. 그건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헤비 유저들은 되게 불편하죠. 야, 그래 나도 호가도 보고 차트도 봐야 되는데 너무 이거 갑자기 후루룩 그냥 해버리고 환전도 그냥 내 계좌에서 알아서 빼가서 그냥 환전해버리거든요.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편한 게 이렇게 끝. 아마 그래서 이 4개 부문 중에서 흑자가 제일 먼저 되는 회사는 아마 증권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렇겠네요. 증권은 확실히 크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욕을 먹는 거는 그거죠. 이제 욕을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안티들의 또 이제 논리를 또 얘기해 보면 야, 그래 니네 개인 브로커리지 해봐야 이익 얼마나 나. 사실은 증권사가 그렇죠. 돈 버는 게 고액자산가 내지는 뭐 파생상품, 신용거래 그렇죠. 그리고 뭐 M&A나 PF 이런 거 해야 돈 버는 거 아니야? 예. 그거 뭐 저기 푼돈 그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수수료 얼마나 받아? 약간 이런 논리로 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요거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 카카오페이 보면 여기도 카카오페이도 증권사가 있죠? 직접적인 경쟁사죠. 직접적인 경쟁사인데 동기간 보면 매출액이 수수료 수익 630억에서 390억으로 줄어요. 카카오페이 증권은 네. 여기는 많이 왜냐하면 22년 이제 20년 2월에 카카오페이가 인수를 했는데 22년 4월에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생깁니다. 네. 너무 늦게 생겼어.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하는 게 야, 21년에 주가 화랑이었는데 21년에 출시 안 하고 뭐 했어? 그냥 그 앞단에는 주로 이제 간접 투자 펀드 같은 거 막 카카오로 팔고 막 그랬거든요. 야, 이게 뭐 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역성장해서 발등에 좀 불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MTC를 출시했는데도 역성장했다고 하는 거는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다는 네. 거네요. 저걸 이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나 이미 토스로에서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네. 다 뺏겼네 이미. 친구한테 주식 선물하기 생일날 주식 선물하기. 선물하기로. 네, 선물하기. 근데 주식 선물하기도 토스에서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년 2월에 카카오페이가 인수해서 만약에 20년 내에 MTS 출시했으면 아마 이런 그림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좀 늦었죠. 많이 늦었네. 네. 임직원도 많은데.
약간 요런 느낌.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결과론만 보면 괜히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표는 키움증권. 제 생각에는 토스 증권이 원하는 그림은 키움증권일 것 같아요. 아, 우리 매장 없다. 키움도 뭐 매장 온라인 증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 매장 없다. 근데 키움 봐봐라. 여기는 순수수료 수익만 이제 21년에 9천억, 22년 6,500억이에요. 이제 이 떨어진 이유는 장이 안 좋았기도. 장이 안 좋았어. 그쵸. 거래가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토스 증권 같은 애들이 이제 점유율을 갉아먹으면서 올라오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규모 자체가 다르죠. 아까 저기 토스 증권 얘기할 때는 순수수료 수익 400억이에요. 이런데 여기는 15배가 크죠. 6천억. 여기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장 자체가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는 기존 홈 HTS랑 전혀 다른 개인 친화형 HTS를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그리고 수수료 우리 굉장히 싸게 0.015%인가 싸게 해서 증권업계의 구글이었죠. 그쵸.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당시에 되게 화려했죠. 키움증권. 네, 그래서 이제 개인 브로커리지 점유율을 확 늘려나간 다음에 이제 쫙 꽂아서 이제 좌우로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도 PF하고 지금은 약간 이제 신용거래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쫙 꽂은 다음에 그거 꽂아 나가면 좌우를 펼치는 거는 키움증권처럼 가능하다. 우리는 롤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키움증권이 좀 더 위험하다. 토스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국내 수수료는 뭐 크지 않고 해외 수수료가 좀 큰 편인데 해외 수수료 자꾸 이제 이렇게 뺏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도 이제 차근차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전 혁신적이었던 키움이 밀린다. 2020년대 혁신에게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제 언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일단 4개 계열사 되게 표정이 밝죠. 전 토스 증권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뱅크. 뱅크가 제일 어려워. 뱅크 너무 어려운데 이 장표는 뭐냐면 이제 4대 금융그룹의 이제 전체 영업이익에서 은행 비중을 찾아봤더니 대부분 70% 내지는 그 이상이에요. 결국은 이익이 난다. 그렇죠. 결국은 한국에서 금융으로 돈 벌 거면 은행이 짱이다. 토스 입장에서도 뭐 지금은 토스 최근 기업 가치가 한 9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상장을 하려면 뭐 15조 20조 이상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 밸류를 인정받으려면은 이제 KB가 지금 시총이 한 19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받으려면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은행에서의 지배력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 토스의 밸류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증권 뭐 페이먼트 해봐야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 돈 버는 건 은행이다. 그래서 은행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한번 보면 일단 토스뱅크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증권이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자. 은행이니까. 일단 이자 수익이랑 이자 비용이랑 요 차이를 보통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요. 그쵸. 요 예대마진을 봐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자 수익 7천억에 이자 비용 한 5천억 정도에서 한 2천억 정도의 예대마진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영업 손실이 전년도에 810억에서 당년도에 2,400억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거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토스뱅크 뭐 연체율 괜찮아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죠. 예예요. 연체율이 늘어나면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받을 것 내가 대출해 준 것 중에 못 받을 게 대략 이 정도 됩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요게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대마진. 두 번째는 예대마진인데 이게 이 69라는 숫자를 제가 왜 써놨냐면 이자 수익 대비 이자 비용의 비율이 69%나 돼요. 69%나 된다는 말은 되게 크다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크다. 아니면 수익이 너무 작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토스뱅크가 너무 뭐 예금 금리를 퍼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지는 뭐 대출 금리를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싸게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세 번째 이유를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뱅크를 열어보면 27%가 나옵니다. 그렇네요. 이자 수익 대비 이자 비용이 27%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예대 마진으로만 거의 1조 원 가까이 가져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높은 영업이익이 나오죠.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은행에서는 이게 뭐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나머지 이제 까고 여기도 평가 여기도 손실급 충당금 1,700억 있거든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려면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를 열면 토스뱅크의 재무상태표를 열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예수. 항상 금융은 예수가 제일 중요한데 금융은 예수는 아주 커요. 20조입니다. 많이 땡겨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금 많이 해놨어요. 토스뱅크에다가 전년도 13조 했는데 당년도 20조라는 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많이 했어. 근데 문제는 대출 이걸 대출 해준 거예요. 대출 해준 게 4조에서 8조로밖에 많이 못 8조밖에 늘어났어. 못 해줬으면 많이 늘어났어. 약 12조를 어디에 다른 곳에 굴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투자 금융자산에 굴렸죠. 국채, 회사채, 단기 채권으로 돌렸죠. 저거 미국에서 저거. 저러다가 많이 저거. 네, 그래서 막 갑자기 SV 막 떠오르면서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 이제 120억을 12조를 굴렸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여기도 이제 투자 금융자산 관련 손익으로 마이너스 650억이 뜹니다. 저게 채권 사뒀다가 평가 손실 입은 거예요? 그쵸. 근데 아마 이제 토스뱅크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린 그래도 SV는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대부분 1, 2, 3년채 그러니까 대부분 단기에 회수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10년짜리는 아니다. SV처럼 막 뭐 장기가 국채로 해서 돌려서 그걸로 망할 건 아니다. 우리는 원금 회수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일단 예대 마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예수부채 받아놓은 건 너무 많은데 대출이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카카오뱅크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카카오뱅크는 33조 받아서 28조를 대출을 해줬어요. 네, 해줬어요. 이자로 돈을 많이 주는데 이자를 받을 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 받으러 토스뱅크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3사가 있잖아요. 네. K뱅크, 카카오, 토스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금감위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야, 우리 이 시중 은행들 보니까 다 안전하게 장사해. 그렇죠. 그러니까 야, 저기 뭐 대기업 다니는 김모 씨 해봐야 거기 연체율 얼마나 되겠어. 골라서 받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받으니까 야 너무 안전하게 돈 많이 벌어가잖아. 서민금 좀 해라. 그러니까 그거 뭐 1등급 말고 2등급, 3등급 사람들도 괜히 막 저 2금융권 가가지고 막 10% 15% 이자율 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차라리 인터넷 전문은행은 그래도 너네는 신용평가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신용도 좀 낮은 사람들한테도 좀 잘 좀 챙겨줘봐 1금융권이.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나 K뱅크가 이제 토스보다 훨씬 일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 회사가 이제 전체 대출 신용대출 중에 중저신용자 비중이 대략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 25% 정도 돼요. 근데 토스는 한 4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못 받는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저신용자를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즘 2022년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렇죠. 중저신용자가 연체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토스 같은 경우는 K뱅크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중저신용 대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BIS 비율이 낮아집니다. 충당금. 네, 그러니까 BIS 비율이란 거는 그렇죠. 너네 위험 자본금 자산. 대비 자본금 대지 위험 자산이 그렇죠. 몇 퍼센트가 돼야 되느냐. 최소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8%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 사람한테 해주면은 그거는 그냥 위험 자산이 아니라고 치는데 그거보다 낮은 등급의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려면 그거 위험 자산이 돼서 BIS 비율을 낮춥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본금으로도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의 제한이 달라져요. 토스는 대출 많이 못 해주는군요.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근데 약속은 했단 말이죠. 금감위한테 이제 은행 승인 제가 꼭
국가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많이 네.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BIS 비율 제한이 걸릴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본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자본을 늘리려면 이제 투자를 단기 받아야 순이익이 나오거나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자본을 늘려야 그걸 비율을 다시 높일 수 있는데 투자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몇천억 분기마다 몇천억씩 이제 수요를 받고 있고 다만 단기 순이익이 안 나와 적자가 막 아까 보시는 것처럼 2천억씩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곡간이 채워져야 대출해주고 곡간이 채워져야 대출해줄 수 있는 거예요. 허허. 되게 어렵죠. 근데 토스는 왜 저렇게 카카오뱅크나 그 K뱅크랑 달리 높아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중저신용자 네. 비율 25%랑 40%라고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그쵸. 엄청나죠.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한데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토스가 흑수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서민 마음 아플 것 같아서 서민 못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못 그게 벌더라도 최초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승인 인가를 할 때 K뱅크랑 카카오뱅크 두 개가 됐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한 좀 더 하자. 하나 더. 제3, 제4 은행 하나 만들자라고 했는데 토스가 떨어져요. 음. 승인 받으러 이제 냈는데 그렇죠. 냈는데 떨어져. 왜 떨어지냐면 키우랑 같이 야, 들어갔었죠. 니네 코딱지만한 애가 이거 자본금 이거 가지고 은행 사업을 하겠다고? 앞으로 뭐 유상증자 계획 있다라고는 했는데 그거 어차피 주주들이 안 해주면 끝 아니야? 근데 돈익선이네? K는 야 저기 뭐야 KT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 카카오가 있고 있고. 저기는 뭐 조단위로 끌어올 수 있는데 너네는 뭐 끌어올 수 있어? 본사도 적자인 주제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지금 큰일 났네. 뱅크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아쉽죠. 아쉬운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완을 해서 인가를 받다 보니까 앞선 이제 형님들보다는 조금 더 가혹한 조건으로 인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유추는 해요. 정황 증거상 유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카카오나 K뱅크처럼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시작부터 막 30% 40% 중저신용 대출해야 되다 보니까 자본금 조달하랴. 근데 또 대출을 했는데 또 재수가 없게 또 22년에 또 금융위기가 터지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연체율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연체율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손익계산서에 충당금 손실 그렇죠. 충당금도 팍팍 잡아야 되고 그러면 또 손실 커지면 또 다시 BIS 비율 맞추기 위해서 또 자본금 또 증자해야 되고 이게 약간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은행이 어렵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받긴 받았어. 20조를 고객들이 넣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이거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되게 약간 진퇴양난인 상황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출을 못 해주고 있다. 네. 대출을 해줄 뭔가 고객 접점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뭐 근데 유저 자체가 근데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고객군은 비슷하다고 비슷한데? 봐요. 네, 비슷하다고. 근데 카카오는 저렇게 애초에 초반부터 이제 많이 쌓아놓은 고객층이 있고 여기는 어쨌든 카카오에서 갈아타거나 뭐 신규로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는 유저들일 텐데 접근 자체가 떨어질 거라는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애초에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더 이제 뭐라 그러지 토스 입장에서 그렇게 불안하다 싶으면 아마 조절을 했겠죠. 조절을 한다는 의미가 원래는 내 생각에는 금리 더 싸게 해줄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 비싸게 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대출은 실행 안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좀 근데 받습니다. 저렇게 대출을 하기가 힘들면 보통은 예금을 많이 안 땡겨올 텐데 토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금을 땡겨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신기합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땡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 상품을 출시를 안 해요. 그냥 주신 거야. 이자를 많이 줬나 봐요. 이자 많이 주긴 했죠. 초반에 공격적으로 막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서 정리 한번 해보면 요 장표는 한번 보실 만할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장표긴 한데 은행 이제 재무제표에서 되게 중요한 장표인데 요거 보시면 지금 우리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해준 금액이 8조 6천억 원입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 우리는 이 앞단에 있는 한 4,800억 정도의 이제 대출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냥 5% 정도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한 8조 1천억 정도는 안 위험해요. 그래서 안 위험한 거 800억, 위험한 거 한 1,000억 해서 우리는 신용손실 충당금, 즉 못 받을지도 모르는 금액이 1,860억 원입니다라고 공시를 하는 주석인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빌려준 거에
2.2%는 못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못 받은 게 아니라 추정이거든요. 네. 참고로 이제 참고로 카카오뱅크는 요 비율이 0.9%입니다. 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중저신용자 비중 때문인 것도 1번, 2번은 뭐냐면 보통 이런 추정치를 산정할 때 이건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제가 회계 감사를 했던 경험에 의하면 추정치를 판단할 때는 과거 2년, 3년, 4년의 어떤 평균치를 고려합니다. 근데 카카오 이제 뱅크 같은 경우는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앞단에. 좋았던 시절과 안 좋았던 22년까지 합쳐서 평균치를 내는 거고 이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이건 추정이에요. 카카오뱅크는 영업 시작하자마자 안 좋은 시절인 토스뱅크는 토스뱅크는 사실상 이제 21년 말에 21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한 게 22년인데 토스뱅크는 주택 대출 안 해주죠.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라고는 카뱅은 주택 대출 해주는데 그쵸. 주택 대출에서는 잘 안 까지잖아요. 그쵸. 이거는 담보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주택대출 비중이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는 들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뱅크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사실은 여기까지 달려온 게 요 한마디를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스 같은 경우는 저는 가설이 3가지라고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금융이 편리하면 고객이 많이 몰릴 것이다 라고 했고 네. 실제로 많이 몰려. 저는 1번은 맞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이 몰렸고 앞으로도 계속 몰릴 것 같아요. 2번은 고객이 몰리면 금융 플랫폼으로 많은 매출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반쯤은 맞다고 봐요. 고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카드도 발급받고 뭐 증권도 거래하고 이것도 반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3번 가설은 일단 기술이 좋으면 고객이 습관적으로 거래를 할 거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내가 금융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내가 기존 이제 대면 사업을 했던 은행들은 신용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안전한 거 위주로 했는데 우리는 결제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기타 자산 데이터 여러 가지 행동 데이터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정밀하게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대출도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리스크를 내가 기술을 기반으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가 토스의 핵심 가설, 특히 토스뱅크의 핵심 가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설이에요. 가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입증해 준 적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막 해프다라는 말도 표현 드렸는데 토스가 기본적으로 유저를 많이 모으고 막 이렇게 흥하는,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어내고 유저를 모으는 건 굉장히 능한데 이거를 이제 비용을 잘 추스려서 비용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여태껏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융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5년, 10년을 보는 게 아니라 50년, 100년을 봐야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신뢰가 있어야 내가 돈을 맡기고 대출을 받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신뢰성 측면에서는 쌓는데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거 보면 2023년에는 좀 그런 안정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비용도 잘 절감하면서 우리는 유저 만들 수 있고요. 신용 등급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아까 보여주셨던 예. 지석들을 분기별로 잘 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스 본사가 토스 증권 그 지분을 94%, 네, 페이먼트 지분은 50%, 네, 은행 지분은 한 34% 갖고 있으면 증권과 페이먼트와 은행이 거둔 매출과 이익이 토스 본사의 재무제표에 어떤 식으로 잡힙니까? 뭐 이익 자체는 그 페이먼트나 증권은 100% 일단 연결 당기 순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잡히고요. 예. 물론 그 다른 자기가 보유하지 않은 지분은 비지배 지분이라고 표시를 해놓긴 한데 일단 연결 재무제표 상단에 다 꽂히고. 그럼 토스뱅크의 이익의 34%, 증권 이익의 94%, 페이먼트 이익의 50%가 네, 토스 본사의 이익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렇죠. 이 뭐 연결 당기 순이익의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잡힐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럼 지분이 90%든 30%든 10%든 그냥 관계없이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그거는 이제 지분율 곱해서 지배주주 네. 지분 당기 순이익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렇게 지분율로 꽂힐 겁니다. 한 60%가 어느 정도 이상 있으면 연결로 잡힌다 뭐 하고 그 이하는 안 잡힌다 뭐 이런 얘기. 기본으로는 이제 커먼 센스는 50%고요. 네. 30-40%만 돼도 그 회사를 지배한다라는 공소기업이네. 근거만 있으면 연결로 들어오긴 합니다. 잡힌다는 거죠. 근데 다만 30,
4%는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다른 주요 주주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스의 밸류에이션의 문제인데 증권사는 돈 잘 버는 거 알지만 증권사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1,000억을 벌어도 뭐 증권사 전체 시가총액은 몇 천억 안 되고 은행은 더 마찬가지고 그렇죠. 페이먼츠도 마찬가지로 PG잖아요. 이제는 PG는 그렇게 배수가 높지 않죠. 성장이 거의 멈춘. 네. 그러면 토스는 돈을 이걸로 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벌어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유지해서 멀티플을 설명을 하죠? 다 올드한 사업의 결합인데. 올드한 사업의 결합이지만 아까 보여주셨던 간편 결제는 좀 더 다른 PG에 비해서 넘길 이윤이 있고 뭐 증권 같은 경우도 앞으로 뭐 키움증권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의 쉐어를 가지고 결국은 땅 따먹기를 많이 할 거다. 그래서 기존 금융그룹들의 어느 정도 가져올 뿐더러 네. 기존에 이제 온라인 특화기 때문에 모바일 특화기 때문에 다른 금융그룹이 하지 못했던 수익 사업들도 우리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역량이 뭘까? 있다. 뭐 보험, 근데 보험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는데 네. 보험 상품이 일단 대표적일 것 같긴 하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매출은 그래도 전통 사업의 파이를 가져오는 걸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각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은행뿐만 아니라 전통 사업의 밸류를 받을 텐데 네. 그 돈은 잘 벌지만 네. 은행이 돈을 잘 벌지만 밸류가 약한 이유가 전통 사업이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타다나 우리 휴대폰이나 갖다 이제 붙이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는 금융그룹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아마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몇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나 잘하자. 우리나 잘하자. 들으면 들을수록 언더스탠딩이나 잘하자. 형님이 8천억이 있더라. 토스 걱정하지 말고 언더스탠딩이나 잘하자. 네. 토스는 1인당 연봉이 1억 몇 천이요? 2,900만 원. 네. 언더스탠딩은 전 직원 연봉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아무튼 재밌네요. 네. 일단 앞으로 좀 그 신용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는지 일단 그것만 봐도 토스는 좀 미래를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토스 대해부 오늘도 이재용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갔다가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